큐. 네. 그래서 근육학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4시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합니다. 사진 찍지 마십시오. 녹음하지 마십시오. 녹화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다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개인 사진 찍으면 쫓겨납니다. 전체적인 근육을 설명하는데 실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관점이 좀 틀려야 된다. 카데바실에서 수없이 많은 카데바를 봤습니다. 또 우리 해부학을 가서 제가 또 해부 생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약 39 정도의 카데바에 직간접적으로 참석해서 현장에서 그 일을 진행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으로 보는 그 근육이 진짜 근육학이 아니라는 느낌을 오늘 제가 인지를 시킬 거예요. 근육은요, 생각보다 두꺼울 때도 있고 또 얇을 수도 있고 그 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서 근육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냥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일까? 아니면 통증을 야기하는 것일까? 과연 이 근육은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는 그 사진은 카데바실에서 그 우리의 근육을 찍은 겁니다. 보게 되면 근육이라는 부분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때로는 두껍고 때로는 깊어요. 근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게 이게 좌골신경이에요. 사이아티카 너브는 좌골신경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으로 빨갛게 그렸던 이 신경 레벨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근육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완성되어 있는 몸에서부터 하나의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차분히 봐야 되는 그림까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여기에 승모근인데 뜯었어요. 뜯어냈더니 앞에 능형근이 보입니다. 자, 천층이 있고 겉에 있는 근육을 천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밑에 거를 심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거를 최심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겉에 레벨에 있는 근육, 승모근이죠. 여기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요, 능형근이에요. 승모근 밑에 있어요. 얘는 심층이에요. 이 최심층은 그 밑에 들어있어요. 얘는 상수거근이 들어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근육을 이해한다는 것은 통증을 이해하는 거고, 통증을 이해할 수 있으면 치유의 과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육은요, 최심층에서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증의 대부분은 심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근육을 이해하고 또 치료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만지는 근육은 대부분 다 심층이 아닌 여러분들은 천층에 건드린다는 거죠. 자, 사람 몸을 건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 카데바는 지금 피부죠.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카데바입니다. 근데 이분의 피부를 벗겼더니 지방이 보입니다. 그죠? 지방 안에 이 지방을 드러내야지 여기 앞에 있는 대흉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해하건대, 남자의 근육으로 이해하건대 여기에 대흉근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대흉근을 만져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흉근을 만진다는 행위 자체가 대흉근이 아니라는 거죠. 피부, 지방, 근육이에요. 그러면 대흉근은 세 번째 안에 층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대흉근을 천층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겉에 있다. 그러나 이 근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피부를 또 이해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개 몸을 손을 대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근육에 손대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에요? 피부에다 손을 대는 거라고요. 피부. 그래서 피부에다 손을 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기치료하거나 관리하거나 고객 관리할 때 내가 이 사람의 몸에 힘의 강도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며 힘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자꾸 교육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똑바로 만지세요. 방향을 잡으세요. 깊이를 잡으세요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결과치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카데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피부를 벗겼더니 바로 지방이 보이더라는 거죠. 지방. 근육보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근육을 보게 됩니다. 봤을 때 능형근은 전거근하고 붙어있고, 전거근은 외복사근하고 붙어있고, 외복사근은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랑 붙어있고, 외복사근은 앞에 있는 봉봉근하고 붙고, 외복사근은 뒤에 있는 광배근하고 붙더라. 그러면 인체의 근육을 세그멘탈하게 잘라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볼 것이냐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기요법상에서는 끊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연장선상 안에서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옆구리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 옆구리에 연관되는 근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거근이에요. 자, 그럼 그 전거근은 이제 알았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얘의 그 뿌리를 찾자는 거지. 얘의 뿌리가 어디에요? 했더니 경추 5번에서부터 7번 장흉신경이 뿌리더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딜 뚫고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신경은 사각근을 뚫고 나와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경의 뿌리가 결국 목이구나 라고 다시 합니다. 전거근은 옆구리에 있고 외복사근과 능형근과 연결되어지지만, 이 옆구리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옆구리에 있는 근육인 세라토스 안테리어라는 전거근을 만지기 전에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의 레벨적인 요소를 찾아야 되고, 이 신경이 사각근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사각근을 뚫고 나오는 그 근복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목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레벨로 해서 형상적인 근육까지 같이 레벨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할 때는 손에서 익히는 동작도 되게 중요한데 머리에서 익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렵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근육은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만져보셔야 됩니다. 팔페이션, 촉진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해요. 자, 계속 어디가 어딘데? 라고 얘기하면 자, 배울까요? 여기 이거 대흉근입니다. 여자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있고, 대흉근은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져 있고, 대흉근은 상완골에 붙어 있고,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대흉근은 복직근에 붙어 있고, 대흉근은 흉쇄유돌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교근, 흉쇄유돌근, 대흉근, 복직근, 추체근, 대퇴내전근으로 하나의 일직선상에 들어있구나라는 그림을 또 찾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걸 보여드려야지 끝나고 나가실 때, 아니야, 책을 볼 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책을 딱 폈어요. 쫙 폈더니 근육이 나와요. 오, 극상근이 나오네? 그래서 극상근의 지배신경은 견갑상신경. 그 뿌리는 경추 5번에서 오고 막 찾아요. 근데 덮고 나면 잊어버리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극상근은 어깨 통증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근육이네. 근데 여기서 진짜 통증이 일어나는 자리는 극상완에, 얘를 지배하는 그 신경은 견갑상신경인데, 극상근과 극하근은 견갑상신경이 사각근을 통해서 내려오네. 이걸 찾아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고요. 요 앞에 대퇴내전근까지 연관돼요. 이 근육이 쭉 결국 교근, 흉쇄돌근, 대흉근, 복직근, 추체근, 대퇴내전근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자는 얘기죠. 자, 보실까요? 요 뒤에 그 광배근이에요. 라티스머스 소시라는 광배근도 외복사근하고 연결되더라. 자, 설명했듯이 전거근, 외복사근,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 외복사근, 봉건근, 외복사근, 광배근 하나의 연결고리면, 그러면 내가 왜 근육 공부를 왜 해? 그냥 다 만지면 되는 거지? 그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근육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상 카데바를 보고 근육을 찾으면 헷갈립니다. 이게 그 근육인가? 라고 다시 한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이해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여기 한의사분들부터 해서 각기 자리에서 물리치료 선생님들부터 의사들 전부 다 당신들 전문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기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30년 동안 수기를 했잖아요. 하루에 50명씩 30년 수기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져봤겠어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사람도 근육도 육질이 있더라. 고기처럼. 그리고 사람도 태생적으로 근육이 틀리더라. 그래서 만져보는데 어떤 사람의 근육은 과긴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근육은 너무 힘이 빠져있는 근육도 있고 근데 이 근육에서 어디를 공통적으로 어딜 만지면 좋아지냐가 이제 답이에요. 자, 그래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딜 만지면 좋아지냐면요. 제가 근육이에요. 그 양쪽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쪽에 뼈에다가 손을 딱 뻗었어요. 이쪽 선이 건이에요, 건. 그죠? 근데 지네 뼈끼리 연결해요, 이렇게. 요거는 인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건이라고 하는 텐던 또는 힘줄이라는 부분이 진짜 관리의 포인트고요. 이런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근막이라고 연결을 하는데요. 계속 고민스러웠어요. 한의원에서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원장님들하고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락이라는 게 과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직적으로 잘 확실히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는 근육에 경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해부학실 가가지고 해부학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경락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분들은 자기가 30년 동안 해부를 해왔지만 경락을 못 봤답니다. 근데 이 경락의 흐름을 찾아내서 치료와 치료의 기점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로 학문으로 인정되어 있으면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걸 보이고 그것이 믿음이요 신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성공이 뭡니까 물어보면 보이지 않는 거를 쫓아가는 게 성공입니다. 오, 맞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몸이 근막으로 연결된다면 이 연결 고리에도 어떤 하나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10몇 권의 책을 쓰면서 계속 책에다가 언급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체에 이런 근육이 연결되는 근막이 꼬이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깨가 아프다고 여기 찾아옵니다. 나 이게 너무 아프다고 찾아옵니다. 자, 삼각근이에요. 델토이드 머슬. 그러나 저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깨의 삼각근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일단은 무시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뇌가 인지하는 거랑 현장에서 느끼는 통증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첫 번째, 극상이한 근육의 위치는 여기에 있지만 얘를 싸고 있었던 끄트머리 근막은요 삼각근을 덮어요. 자, 극하근의 근육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연결되는 극하근이 또 삼각근을 덮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육의 이쪽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증상은 삼각근으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가 가짜 통증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몇 번 눌러주면 여기 증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현상을 제가 유튜브에 많이 찍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어깨 치료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 삼각근에다가 핫팩 찜질을 해라. 왜? 그 근막은 콜라겐 성분을 가지고 있고 따뜻하면 녹으니까 일단 어깨 주변에다가 어깨가 아프다고 오는 대부분의 첫 번째 사람들은 삼각근에다가 찜질을 해서 근막을 녹여라. 따뜻하게. 그러고 나면 원인 부분에 있는 근육에도 현상적 요소로서 치유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육학을 공부할 때 극상근? 극상근 이렇게만 배운단 말이죠. 그 뒤에 끄트머리가 어디 가서 붙는지 생각을 안 해. 이런 거를 가르치는 데도 없고 확인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계속 카데바실에서 제가 눈 뜨고 확인하는 건 그거예요. 이 근육이 극상근인데 이게 연결되는 선을 쫓아가보자. 결국 계속 삼각근에서 걸려요. 또 극하근은 또 근육을 찾았어. 브레이저 근을 풀지 못하여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극하근 이렇게 제가 가르쳐요. 근데 얘 선이 쭉 가면 또 삼각근을 덮어.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의 이 회전근개가 문제가 생기면 그 뿌리에 연결되는 근막은 삼각근에 얹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근을 풀어야 된다는 건데 삼각근을 어떻게 풀어요? 찜질이에요. 그냥 따뜻하게. 그러고 나면 다른 데가 생각지도 않은 통증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에 치료를 되게 잘하는 선생님이 나타났어. 그분이
쳐요. 비비든지. 근데 그게 안 아파졌어.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와 치료 잘한다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도 잠깐 치고 두들기면 그 정도 증상은 없어져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기 치료를 할 때 과연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아니면 힘을 뺄 것이냐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뼈를 우두둑 하는 어저스트먼트 교정을 할 것이냐. 근데 저도 교정 잘 안 합니다. 영상에 안 찍죠? 왜? 어설픈 교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쫓아합니다. 제가 신원범이가 옆으로 놓고 뼈를 두두둑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보는 15,000명이 동시에 목을 꺾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숙련되고 완성되어 있지 않은 테크닉을 어설프게 쫓아가게 되면 상대방은 과긴장 상태에서 걸리게 되면 그건 조직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제 모든 테크닉은 꺾는 거 안 하죠. 거의 다 손만 대고 있고 그죠? 숨 쉬라고 그러고 이런 동작을 보여주는데 효과가 나타나죠. 과연 그러면 그렇게 힘을 주지 않는데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꼭 힘을 줘야만 할까? 만약에 힘을 준다면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지 효과가 나타날까라는 답을 찾아요. 근육은요. 그 근육에서 숨 쉬는 동작과 움직이는 가동 범위 안에서의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치유가 돼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은 고추장 문화가 있어서 맵고 짜고 이래야지 오 맛있어가 되듯이 수기요법을 할 때 일단은 응 해야지 뭔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림프 하시는 교수님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A4지 한 장 무게로 그러면 우리 저기 경상도 사람들 그러죠. 니 뭐하노? 뭐하노?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급 테크닉일수록 테크닉이 진짜로 고급일수록 그 모션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거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주무르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운동법 중에서도 패시브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힘을 주고 그 사람을 꺾어주는 게 있고 액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 또 나랑 도와서 보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육을 만질 때는 어떠한 방법도 다 옳을 수 있지만 고객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페인 포인트에 그것까지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원장님한테 받고 싶은데 원장님한테 받을 때 너무 아프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치유의 단계에서 몸에서 이해할 부분들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막을 이해하자. 근막. 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카데바실에서 해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치 우리가 저 생선을 동태 생태가 있어요. 가짜 걸 자르면 고기가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학용으로 카데바는 의학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뭔가 돼 있어서 눈으로 띌 수 있게끔 조직이 고착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갈라서 간을 딱 꺼내면 간이 싹 나오는 게 아니라 간을 싸고 있는 막이 샥 같이 나와요. 간을 싸고 있는 이런 막. 막하고 간하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막이 있다고요, 막이. 근데 우리는 그런 막이 어디 조직하고 늘러붙거나 어디 조직에 걸려 있으면 그 기능 자체가 덜 된다는 거죠. 하물며 미닫이 문, 드르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뭐 걸려요, 자꾸. 봤더니 밑에서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모래가 네다섯 알이 껴 있어도요, 문이 저그적 그리고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근막이라는 거는요, 안에서 인체의 활액과 조직이 연결돼서 부드러운 활액이 있을 때 이 근막이 부딪히지 않고 들러붙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그 동작을 유도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신기가 허해지고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몸에서 진액이 빠지면 이 근막이 붙어요. 그러니까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근전도를 찍어도 이상은 없는데 나는 아파요. 늘러붙어서. 그래서 우리 양방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다가 좋은 약을 넣고 그 근막에다 사이다 넣어서 걔를 떨어뜨려 주죠. 우리 한의사 원장님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거다가 약침을 넣어가지고 넣어서 떨어뜨려 주고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만져주고 비벼서 그 근막을 떨어뜨려 주는 요법을 하죠. 그래야지 거기가 떨어질 때 이 조직이 통증이 없어지죠.
대부분의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 근막들이 서로 유착이 되거나 붙어서 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려면 근육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선상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막을 봐야 된다. 파샤. 자, 보세요. 조직을 보게 되면 하나의 큰 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고기에도 안에도 또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 여기 싸고 있는 근막, 또 그 안에도 요만한 덩어리, 거기에 또 싸고 있는 근막, 그 안에도 조그만 거, 거기도 또 싸고 있는 근막. 계속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근막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운 액체처럼 근막, 물기, 여러분 고기를 구우면 육즙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고기를 구우면 액이 샥 나와요. 그럼 그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구워서 먹으면 입에서 육즙이 터지면 맛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것 같은 어떤 활액이 있는데 얘가 마르면 근육이 위축도고요. 나이가 들면 위축도고 근육끼리 부딪히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스트레칭이잖아요. 얘네끼리 가만히 있는 눌러붙으니까 자꾸 스트레칭하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마사지를 받고 그러니까 즉 저 부분이 눌러붙지 않으니까 통증이 들어오는 거죠. 생각보다 자 봐봐요. 이제 농부가 계세요.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다. 근데 이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심한 노동력의 일을 하십니다. 그쵸? 안 할 수 없는 상황. 갑자기 비가 내렸어. 논에 물이 막 넘쳐. 그럼 빨리 가서 개를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허리가 아파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돌아서서 집에 오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의외로 그분들이 건강해요. 왜? 몸 자체를 계속 일정의 그 활동 범위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근막이 유착이 되지 않도록 계속 쓰는데 문제는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손상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개 관절 봅시다. 고개 보셨어요. 자, 원장님 어깨가 너무 아프고요. 자, 이제 어깨가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 근육이 나가겠죠. 어깨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자, 들어보세요. 30도가 안 됩니까? 네, 극상근이네요. 30도에서부터 90도. 네, 삼각근이네요. 여기서부터 180도. 견갑거근이네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냥. 근데 이 고객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날이 후식지근하면 어깨가 쑤시다가 어제 저녁에 그냥 가만히 앉았더니 안 아프다가 오늘 뭐 내가 움직이려고 했더니 어깨가 쑤시는데 어떤 때는 손가락으로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개도 안 돌아가고 잘 모르겠어. 나 어깨 좀 치료해줘. 어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치료해야 돼요? 입을 치료해야지 입을. 말을 입을 치료해야 되죠. 어깨에 그분이 얘기하는 속에서 답이 나와요 벌써. 일을 많이 한다. 날이 흐릴 때 아프다. 이제 한방적인 요소도 들어갑니다. 제가 자꾸 양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한의학 쪽에 얘기하는 게 습,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같이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들어가줘야 되겠네. 그죠? 그럼 어깨에 진짜 문제가 오는 거는 극상근이겠네. 근데 어깨 극상근에가 문제가 오지만 진짜 치료는 소원근을 통해서 해야 되겠네. 소원근을 치료한 이유는 거기에 애과신경하고 요고신경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해줘야 되겠네. 이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막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자. 그리고 눈으로 띄지 않지만 어떤 조직의 근막에 어떤 포인트에 해결하는 자리가 있더라. 제가 그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배꼽에 있습니다. 엉덩이 중둔근에 그 근막이 꼬이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풀고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근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뜯으면 근막이 잡히는 거죠. 자, 이제 또 이거 가지고도 제가 근육을 오늘 연결돼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참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 수업을 20번 이상 들었죠. 그지? 네. 여기 이제 배역 기수들은요, 30번 들었어요, 20번 들었어요, 40번 들었어요, 막 그래요. 이분들이 왜 제 수업을 20번 이상 들어야 될까요? 머리가 나빠서 1번. 1번, 네, 1번이래요. 이분들이 이 반복적으로 듣는 이유는요, 내가 들리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저 말이 들리고, 저게 3번, 4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어느 날이 있었는데, 오늘은 저 말이 이해가 되는 그날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전체를 아우르게 들려요. 제가 쭉 얘기해주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여기서 요 그림을 보여줄 때 저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이제 카데바의 목을 뒤집어 놓고 본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요게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 식도, 정맥, 동맥이에요. 숨 쉬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체에서 요구하는 게 저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육을 쭉 설명 들어갈 때 호흡근에 되게 많이 비중을 줍니다. 호흡근에. 숨을 쉰다는 거에다가 크게 비중을 두는 이유를 저는 제가 여기다가 이론과 정립을 다 갖다 얹었어요. 30년 동안 이거 공부하면서 또 30년 동안 계속 고객 관리하면서 그리고 계속 카데바를 39 이상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립시킨 겁니다. 어디를 만지면 좋아질까 이거예요. 결론 첫 번째가 호흡하고 연관되는 이 기도 부분에 기도는 어디랑 연관될까라는 거죠.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건 횡격막하고 연관되죠. 자, 횡격막도 근육입니다. 횡격막을 막으로 두지 않고 근육으로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하나의 근육으로 볼 때 이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경추 3번하고 5번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부터 횡격막이라는 근육 하나랑 제가 호흡과 치료의 관점에서 설명을 잠깐 좀 먼저 드려서 근육을 설명할 때 이해를 높입니다. 자, 횡격막부터 갑니다. 횡격막은 그 지배신경이 경추하고 3번하고 5번입니다. 자, 심장 얘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갑니다. 자, 동맥을 통해서 심장의 에너지로 전신으로 피가 내려가고 모세혈관으로 뿌려졌다가 다시 모세혈관에서 만나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는데 심장의 역할은 보내는 것까지의 역할입니다.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이 역할은 이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막은 피가 들어오게 되면 닫히면서 피를 올리게 되죠. 올려주는데 얘를 움직이게 하는 게 결국 머슬, 우리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심장은 보내주는 역할이 끝. 그러면 다시 피를 올리게 하는 것은 머슬, 근육이면 이렇게 피가 돌 때 이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치유 반응이 일어나요. 뭔 말이냐면요. 피가 돌아야지 내장기가 움직이고 스스로 치료하는 인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게 횡격막이라는 거예요. 왜? 횡격막에는 간이 붙어있고 내장기가 붙어있고 장요근이 붙어있고 요방형근이 붙어있고 호흡과 연관돼서 우리 인체 근육이 650개인데 650개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횡격막을 움직이는 복식호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결론 1. 사람의 치유를 한다면, 좋아지게 한다면 먼저 호흡에 관여되는 근육에 그 중점을 두고 거기에 연관되는 근육을 치유적 관점에서 보자. 그렇다면 호흡이 할 수 있는 상황은 결국 복식호흡인데 여자는 태생적으로 복식호흡이 잘 안 되고 남자는 복식호흡이 잘 되고 그리고 잠자면 복식호흡으로 바뀌니까 고객이 누운 상태에선 인위적인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 횡격막의 움직임을 원성하게 돌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근육량이 어디에 주로 분포가 됐느냐라고 봤더니 배꼽 밑에 하지에 근육량의 80%가 있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근육량이 집중이 되어 있나 봤더니 종아리에 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저 그림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나는 횡격막을 움직이는 경추에 집중을 할 것이고 호흡근에 집중할 것이고 종아리 근육을 풀어서 이런 혈액순환과 자연치유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근육근에다 집중을 한다면 우리 몸은 자연치유력이 일어나는 하나의 메커니즘의 첫 단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끝. 1부 끝.